인수는 뭐죠? 프로답게 편관. 동영상 화질도 올려야 되나? 인간들이 글자 안 보인다고 또 난리야. 네. 조명도 좀 더 환하게 네? 하세요. 목소리 좋진 않아요. 요새 중에서 좋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 광희들이 워낙에 화질들이 그리고 화질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 정말 좋더라. 나도 저 정도 화질에서 멈추려고 그랬는데 좀 화질을 올려야 되나 싶더라고. 올리는 건 별거 아니지. 편관. 초국수죠? 뭐가 있나? 아, 해월도, 잠깐만, 저번에 계절 안 했지 않았나? 했어요. 네, 했어요. 신금할 때 6월까지만 하고. 했어? 네. 6월 하고요. 6월 했네? 네. 그럼 이제 하면 되네? 네. 오케이. 그럼 신수하고 해월 이렇게 하면 되겠네? 편관, 토국수입니다. 토국수라. 이게, 선생님, 뭐, 인수일관 했어요. 했어? 네. 말을 하지? 죄송합니다. 이거 좀밖에 안 했대. 조금은 했어. 근데 이거 좀밖에 안 했다니까 우리는 조금 한 거구나. 꽤 했어요. 1시간. 1시간 했어요, 선생님. 그래? 네. 그럼 해월 안 했나? 해월은 안 네, 했어요. 해는 안 했어요. 해월 안 했지? 네. 그런 것 같아. 다시. 신분에는 일단 임수는 적어놓고 한 것처럼 해월. 해중 해수는 무, 갑, 임이 있죠. 해수는 무갑임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무토가 투강이 된 걸 이야기를 하죠. 해수하고는 술해, 원진, 좋네. 술의 원진 좋은 거지. 술의 원진이라는 게 저기 뭐야? 영감, 식감, 이거는 실생활적인 영감을 이야기하죠. 영감. 우리가 저기 뭐야? 초정밀, 초고도, 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읽다.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다. 이런 것들이 술해인데 술해. 술이라는 것은 집약되고 축약된 거죠. 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기묘한 것을 공급하고 운용하는 게 해죠. 술은 고집적. 술이라는 것은 금이 압축된 걸 이야기하죠. 압축되어서 이제는 퍼져나가는 걸 의미하는데, 해수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실생활적인 활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술해가 만나면은 이런 실생활적인 영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해가 있으면은 한 분야의 최고 전문 기술자들이야. 우리가 도선사 뭐 이런 거 있죠. 아주 오랫동안, 이게 뭐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간이 필요한 뜻은 아니고, 기간이 오래 걸리려면은,
기간이 오래 걸리려면은 우리가 술토 같은 경우도 신금을 보면은 기간이 대단히 오래 걸리죠. 유금을 보면 기간이 짧죠. 기간이 짧죠. 신금이라는 게 이제 보고 배우다라는 뜻이고, 유금이라는 것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을 섭취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신이 신술이냐 유술이냐, 유계가 우리가 기간적인 측면들,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술보다는 유술이 훨씬 낫죠. 가령 우리가 뭐 팔자가 술밖에 없는 팔자가 있다. 이런 팔자가 신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뭐 그걸 업그레이드라고 해도 좋고. 하면 돼, 안 하는 게 나아. 피곤한 짓이에요. 물론 운에서 들어오면 안 할 수는 없겠지. 술토가 신금을 봤으면 안 할 수는 없겠지. 유금을 보는 거는 뭔가를 다른 데서 사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특허권을 사오든지 뭔가 허가권을 사오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술토가 있다. 원래가 이렇게 술토를 가장 미련스럽게 쓰는 거는 정화로 쓰는 방법이고, 가장 술토를 미련스럽게 쓰는 방법은 정화로 쓰는 방법이고, 그나마 유금이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가장 효율적이죠. 야, 왜 소식이 없어? 병술? 누구요? 무슨 소식이 있어야 돼요? 뭐 늦게 오니 일찍 오니 뭐 보통 시끄럽더니 오늘은 말도 없네. 아, 지난주에도 두 번째 시간쯤에 들어왔어. 두 번째 첫째 들어왔어. 아니 항상 뭐 항상 뭐가 시끄럽길래 오늘은 조용해서. 그래서 수레 같은 경우가 이게 참 이렇게 수레라는 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접근하고, 그 사람이 그동안에 해왔던 기간이나 시간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단시간 내에 뭐든지 해내는 사람이 수레예요. 다양해. 뭐 다양한 분야죠. 이게 참, 이 수라도 참 팔방미인이야. 이제 올해는 무술이니까 뭐 지지에 유금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뭐 발빠르게 성과를 낼만 하겠죠. 그러면은 해월생은 무술이 왔으니 해중무토가 무슨 의미죠? 해중무토가 얘는 금이죠. 아니죠. 그렇지, 금이지, 금. 이름은 헷갈리네. 전 단계 걸 가져왔으니까, 네. 그죠? 신유술의 금을 이어받아 왔으니까 얘는 금이죠. 그리고 금이라는 무토와 술이라는 지략이 와서 해수를 본 거죠. 괜찮겠죠? 모르지. 이게 우리가 오행이라는 액면가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같으면 상당한 성과를 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 사람이 뿌렸던 씨앗이죠. 전년도에 시작했던 사업, 공부, 뭐 기타, 투자, 뭐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내년에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규모 있게 더 크게 성과로 나타날 만하죠. 이 무토라는 게 연속 성상에 있는 거니까 금하고는 현상에 있는 거니까 나올 만하죠. 주변의 도움들도 충분히 받아서 이를만 합니다. 해월생 같은 경우는 간목하고 근데 해월생 같은 경우가 간목이 투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임수가 투간한 사람도 있겠죠. 간목이 투간했으면은 얘는 뭐 하는 거죠? 목토를 할 거고 임수가 투간된 사람은 토국수를 하겠죠. 내가 지금 글자를 이쁘게 써야지. 이런 거 보면은 글자 날려 쓰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게 쟁제가 하는 짓이야. 다시 수정하시는 거 보면은 많이 들어오는 그렇지. 자꾸 고치고 자꾸 고치고 짜증내고 고치고 짜증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돼요. 물론 그동안에 힘이 없어가지고 글자가 날아간 것도 있어. 몸이 힘드니까 글자가 써져. 글도 안 썼다 그동안 힘들어가지고 서 있지도 못했는데 내가 극자를 두 개 구분해서 쓰는 거 알죠? 이 극자하고 이 극자하고 얘는 뭐 할 때 쓰는 극자죠? 수국화 금극목 할 때 쓰는 극자. 이거는 수국화나 금극목 얘는 서로 부닥치는 걸 이야기 쉽게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충이라고. 그러니까 한자 써야지. 나도 이거 쉽게 모르겠네. 쉽게 얘기해 충되는 글자 인신충, 좌우충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글자가 이거고 이거는 이게 여기다 쓰는 거잖아. 이 제자 맞아. 무의식으로 써야 돼. 맞아, 이게 제자지. 아무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몰라? 이제는 이 극자는 제화할 때 쓰는 극자예요. 그러니까 목토라든지 토국수라든지 화극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수국화와 금극목을 빼고는 이 극자를 쓴다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라도 궁금할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수국과 금극목 같은 경우는 한쪽이 이기고 지는 관계의 급이지만은 다른 급, 토국수, 목국토, 화극금 같은 경우는 서로가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극이지. 토국수 한다 그래서 수가 죽거나 목국토 한다고 해서 토가 죽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수국과는 금극목은 화가 아무리 왕해도 수한테는 밀리게끔 돼 있거든. 그거는 구분해서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 토국수는 제화할 때의 토국수. 그래서 해중 간목이 투간되어 있는 해중 간목이 투간되어 있으면은 무술령 같은 경우는 이 간목의 역할이 간목의 역할이 이거는 참 한마디로 이야기하기에는 참 애매하기는 한데 뭐 이렇게 물려준다라는 의미도 되고 물려준다라는 의미도 되고 뭐 가령 뭐 저기 회사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제2공장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제2공장
공부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는 하나의 어떤 직업화, 금전화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어떤 유산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하는 거고, 간목이 뭐예요? 미래의 목을 대비하는 거죠. 회종 간목이라는 게 앞으로 다가올 목을 대비를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목국도 됐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한번 내가 이정표를 받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유언장 작성이라고 해야 되나? 유언장 작성, 뭐 공정받기,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지금 모든 사전 작업을 해놓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제2공장 이런 어떻게 부지선정 뭐 이런 거 있죠. 부지선정 뭐 이런 거 있고, 직업화, 금전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직업에 대한 향방을 확고부동하게 정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가는 거야? 쭉 가는 거죠. 이거는 미래지향적인데 현실적인 방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목표를 설정해서 충분히 성취 가능한 조건이 되고 주변 환경을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간목의 역할이죠. 간목의 역할. 그럼 방배 저분 같은 경우 헤어를 각반돼 있고 고상 수험생인 것 있어요. 그렇지. 저 양반은 지금 자기 자식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올해 확실히 박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지. 성과도 보일 수 있겠죠? 뭐 저 정도 같은, 근데 문제는 목이 너무 왕해. 목이 왕하고 토가 없는 사람이 토가 목이 들어와서 너무 왕해. 저거는 그 일회성에 불과해. 안 돼. 저렇게 토가 없는데 해월에 토가 없는데 토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토가 들어왔으니까 저도 그렇기는 한데 네. 원래 토가 없었으니까 네, 네. 원래가 방향성이 없는 사람이야. 원래가. 더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저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헷갈릴 것 같아요. 목이 왕한데 팔자가 토가 없다. 이거는 목이 목토를 못한다. 우리가 항상 극이라는 거는 우리가 팔자 내에서 왕한 글자가 있을 거라고. 왕한 글자. 왕 글자를 극할 것이냐? 극할 수도 있지. 극할 것이냐? 아니면은 극을 해야 될 것이냐? 뭐야? 좋아할 것이. 왕한 글자를 극할 것이냐? 종이 갑자기 왜 나와? 따라가야 돼. 그걸 맞춰야 돼. 갑자기 귀신 시간을 죄송합니다. 아니 따라가는 그 말도 맞지. 따라가는 것도 맞지. 우리가 팔자가 뭐 왕하면은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 신약할 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응? 신약하면 신형이하고 아무 상관없어. 없어요? 무조건 따라가. 왜 쓸데없이 힘 좋은 놈한테 왜 덤비냐고. 그거 바보 아니야? 내 팔자가 왕하게 돼 있으면 글자가 그거 따라가야지. 해교 토가 왕하잖아. 저걸 극해야 돼? 저런 팔자가 목은 들어오면 어떤 짓 하는 거예요? 토가 왕한데 목은 들어오면은
목금토 하려고 하는 거거든. 지가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금토라는 게. 응? 저 팔자는 그냥 토왕에서 식상이 왕하니까 그냥 대충 맞춰주고 살면 되는데 목이 들어오면은 나 안 맞춰주고 살래 그런다고. 어떻게 충돌을 하고 맨날 승질나고 그럴 거 아니야. 왕한 거는 종격이고 안 종격이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따라가면 돼.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해교는 좋잖아. 이제 해교가 너무 입이 좀 서글프긴 하다가 목이 없어. 너무 잘 따라가 쟤는. 세상에 순응한 그 사는 애야 그냥. 맨날 죽는다 소리 하는 거지. 사서 같은 경우는 토왕한데 목이 왕하죠. 금도 없어. 쟤 토를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 안더라고 목이 살았죠. 목이 펄펄 살아있어. 저건 목을 따라가야 되는지 토를 따라가야 되는지 저것도 헷갈리네. 목이 워낙에 간해지동으로 연지 있어가지고 화토가 워낙에 왕하니까 저거는 토를 따라가야 돼. 집 꼴리는데도 사는 거죠. 근데 연이 하필이면 을묘야. 목이 지나치게 왕해. 대세가 화토니 내 의지를 윗사람보다 더 강하게 반영이 되는 팔자지 뭐. 그래서 해월에 모강한데 토가 이제 없을 경우에 이제 무술년이 온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계속 그 하늘을 헷갈리면서 그냥 자충우돌하고 사는 그런 거지 뭐. 저 팔자가 목만 왕하고 해월생이 네. 목만 뒤지게 왕한데 토가 원래 없어. 네. 토가 원래 없어. 무술년이 왔으니 이제 드디어 목금토 기회가 온 거지. 이제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구나. 이분께 확실히 알박기를 하자. 한 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자충우돌 안 해요? 원래 팔자가 자충우돌이야. 올해 그러니까 내 토가 오면 그래도 그나마 1년은 안정이라는 거네요? 오네? 임수 없어. 적어도 자기 기준은 흔들리지는 않는 거지. 그러면요, 선생님, 해월에 이렇게 만약에 토왕한 사람이 무토로 있고 뭐 이런 사람이 또 무술년이 와서 토다수갈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건 이제 팔자가 얼마나 금이 왕하냐를 봐야 돼. 토왕할 경우는 금왕하면 그래도 그러니까 어쨌든 무술년이 토다수갈이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야. 금이니까요? 그러니까 토다수갈에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팔자에? 화가. 그러니까 정화가 있거나 그렇게 해야 토다수갈이 될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해야 이렇게 토를 말리니까. 네, 그런 사주는 해월생한테 무술년이 오히려 더 그 정책일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그러면 발전이 아니라. 토다수갈이라는 게 자본은 들어가고 나한테는 안 남는다는 네, 뜻이거든. 네, 근데 또 토다수갈 된 사람 특징이 사기 잘 당하고 결국은 토국수라는 게 뭐예요? 이윤추구죠. 남의 어떤 이익에 관여했다는 뜻이거든. 토국수라는 게. 네. 토다수갈 됐다는 이야기는 천지분간 못하고 그냥 자기 자본 투자했다가 본전 못 찾았다는 뜻이거든. 토다수갈이라는 게. 뭐 그런 의미겠지. 그래서 토다수갈을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목국토가 잘 되는 팔자들이
발전이 없는 이유가 네. 토국수를 못 하거든. 목토가 잘 되면 토국수를 해 못해. 못하지. 목이 토를 극하는데 토가 토를 극하겠어? 그러니까 유지하면서 그냥 어. 안전빵으로 가는 안전빵으로 가는 거야. 사람이 모험도 하고 투자도 하고 벽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박아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미리 다 계산해 보니까 내 머리 피밖에 안 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거야. 제가 지금 그래요. 미치겠어요. 계산 없이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냥 무모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도 이게 괜히 좀 뭐라 그러지? 어떤 뭐 이제 계산적으로 보면은 불안정한 게 싫은 거야. 안정적이지 않은 게. 그게 목토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좋은 건 아니네요. 아니 그거는 목토가 뭐 좋고 나쁜데 어디서 그냥 그런 거지 뭐.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야. 목표하면은. 목토라는 놀러 다니고 거는 싶은 그냥 거. 허상이에요, 허상. 목토라는 거는 그냥 아침에 집 지었다가 저녁에 허물었다가 그런 게 목토인데 이제 목국토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려면은 안정적인 목국토가 되려면은 지지의 수가 있으면 되는 거고 확장적 목국토가 되려면은 천간의 수가 있으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겁니다. 인수 추가 안 하죠. 할 거야. 임수는 전형적인 토국수죠. 해월 입장에서는 이제 격운이기도 해요. 격운이기도 하고. 격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무술, 가려지동으로 온 무술을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거죠. 이게 흉격이냐 길격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일단은 나고. 길격 같으면은 당연히 어떤 자기의 어떤 위치, 지위 하락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겠죠. 격이 투간됐는데 격이 투간이 되어 있는 데서 무술이 왔으니까 격이 응말이었는데 사회적인 침체가 분명히 있을만한데 길신이 타격이 크고 흉신 같은 경우는 보통 타격은 안 오고 정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을 두들겨 맞는데 길신은 불이익을 감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흉신은 아직까지도 때가 안 됐으니까 다음을 기약하라는 뜻이에요. 임수 추가했을 경우 그런 거예요. 임수 격운이 왔는데 토국수하러 간 게 길격이 지위가 하락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격적인 측면에서. 격이 터졌어. 왜 터지지? 토국수는. 공수는 일단 못하는데 다 맞아요. 격적인 측면에서 음식적 사람한테 맞는 거죠. 물론 해월에 임수가 투간됐다라는 거는 이게 참 자수의 임수 같으면 임수가 대단히 강력한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임수의 확장성을 의미하고 해월의 임수가 투간된 거는 이건 확장적 개념은 아니고 오히려 자기 어떤 자산이라든지 자기 어떤 남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여준 거하고 똑같아. 물론 자수의 임수도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자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일부러 노출시켜서 이용을 하는 거고 해수는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서 좋을 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월생 임수가 투간이 되면은 네. 일이 분산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지출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많아져서 모양새가 좋지가 않아. 자월의 임수라는 것은 원래가 그러한 거니 원래가 이 사람 저 사람 안 가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족속이니 자월의 임수는 괜찮아. 근데 해월이라는 것은 효율을 중요한 글자이기 때문에 임수가 떠도 임수가 투관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가격 대비 성능이 안 나오는 거, 또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오는 거,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월 임수가 무술년을 보는 거는 그는 그걸 그렇게 봐야지. 쉽게 이익의 극대화. 뭐 연계, 뭐 이렇게 주변과의 연계, 연합, 이거는 자수와 비슷하겠다. 뭐 해월도 마찬가지고 자월도 마찬가지고 뭐 같이 연합을 하든지. 이건 주로 효율을 따지는 걸 이야기하죠. 이건 술토가 붙어 있으니까 가능한 이야기예요. 술토가 금생수도 되고 하니까 저게 무술이라는 게 임수를 보면 효율을 따지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귀신이 극을 받았으니 지위 하락적인 개념. 임수가 무술을 봤으니 효율 대비 결과를 극대화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지위 하락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뭐 그 직업만 하라는 법이 있나? 우리가 수완결 임수가 투간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투잡 쓰리잡 한다는 뜻인데 지위는 하락해도 돈 더 잘 벌 수 있지 않나? 그런 거 천지거든? 그러니까 이익 쪽으로 가니까 그렇다는 그렇지. 거죠? 네. 그렇게 해장월에 임수 투간되면은 투잡 쓰리잡이에요. 수라는 게 보통 금왕절에 수가 투간되면은 내가 하나의 직장을 가지고 다양한 짓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짓이 뭐예요? 아, 그 소속돼 있어서 그 소속 안에서 여러 그러니까 가지 만약에 뭐 짓을- 이렇게 부동산을 한다 그러면은 부동산은 뭐 이렇게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경매, 상가 뭐 이렇게 별의 짓을 다 한다는 이야기야. 돈 된다고 싶은 거는 품목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 한다는 이야기야. 네. 근데 이제 수왕절에 임수 투간됐다는 이야기는 얘는 아예 직업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 저는 까먹죠. 화왕절 임수가 투간됐다는 이야기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별 잡다한 업종과 거래한다는 뜻. 이거는 나는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거래하는 사람 업종이 다양한 거 있죠. 그렇죠? 다양한 인종을 거래하는 거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의미한다고. 모강절 임수가 투간되면은 이거는 천지분간을 못한 거야. 이거는 밥을 코로 먹는지 또 꾸리고는 먹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어. 이 모강절 임수가 투간된 자들의 이거는 수가 지지에 있어야 되는데 천간에 떴으니까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자라죠. 자라지는 못하는 거니까 못 자라는 짓을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리 일터 가서 놀고 자빠졌고 집에서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집에서 밤새고 그 다음날 학교에서 조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 설명해도 알아듣지? 네. 뭐 좀 빨리 하라 그래. 빨리 아니, 저번 하겠고요. 댓글 때문에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요. 왜 네가 자꾸 신경을 써? 알았어. 아니 뭐 뜯을도 말도 뭔 상관이야. 지금 너무 이것도 좋습니다. 맞았어요. 아주 내리 맴맴거린다. 그러든 말든 뭔 상관이야. 아줌마도 하든 할머니라고 하든 뭔 상관이야. 별거 신경을 다 쓰네. 아니 뭐 거기서 뭐 나도 그 보면서 뭐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참고 할 만하다. 그동안 내가 좀 많이 나태했구나. 그런 생각은 들기는 들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틸 건 버티는 거지. 뭐 그런 거 신경을 써. 짱이에요. 아니 작년까지는 그런 댓글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올해 왜 인간들이 이거 뭐 또 뭐라 그럴 거 아니야 또. 그렇던 거 말고. 근데 오늘 목소리 짱짱한데요? 마트에 갔다 해. 아까 탕수육 먹고 잠시 얹혀가지고 좀 힘들어. 어쩐지 잘했어. 그래도 또 갑자기 확 가라앉을지도 몰라. 네. 몸 정상이 아니라. 뭐 지금은 술도 안 먹으니까 뭐 몸만 좋으면은 원래 잘 떠들진 않아요. 이상하네. 올해 정현이랑 확실히 내가 상관경관을 맞긴 맞는가 봐. 작년에 이런 댓글이 하나도 없었거든. 물론 그 내 생각에 그 DC의 영향 같기는 해. 그러거나 말거나 못한 거야. 이게 이제 그 무인성 근황자의 알게 뭐야. 알게 뭐야? 그러거나 말거나. 맞아, 나도 그래. 그나마 우리가 알게 뭐야. 뭔 상관이야? 볼 거야? 오죽 갈 거야? 떠들어도 돼! 참네. 이상하게 자기 장국들 하네. 알아들만 해요? 그래, 열심히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 거 진짜. 이게 항상 이렇게 뭐 명예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라는 게 사람이 이렇게 자꾸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게 나오고 자꾸 뒤처지거든. 그러면 이제 복습을 하면 아느냐?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돼요. 시간 지나면서 진도하다 보면은 그 말. 그게 그 말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 복습 백날 해봐. 근데 저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쟤들도 처음에 천지분간 못했고. 그래서 넌 그렇게 똑똑하다. 넌 잘 알아듣잖아 그래도. 열심히 할지 이해 못하면 이해하는 척 얼굴은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민호가 되게. 아니 근데 보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이게 잘 알아듣죠. 알아. 1년 됐으니까 되게 잘 알아듣죠. 항상 그리고 가수 이제- 있는 상태로 수업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를 무시를 못해. 이미 저 둘은 내가 늙었거든. 그렇죠. 아니 틀려. 맞아요, 틀려요. 완전 달라. 저는 그 저기 유란이 음. 놀래겠어요. 유란가? 유란. 젊은 애 질문 아무렇게나 하지만 틀려. 너무 젊은 애들이 나는 20대 애들 많이 가르쳐 봤으니까. 통장 이겨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내한테 왔을 때가 24살인가 3살인가. 군대 끝마치고 바로 왔었거든. 그러니까 똑똑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뭐 어쨌든 자기 아버지한테 끌려가지고 일본 애도 있었고. 아, 그래서 제가 그분 혹시 그 아버님 혹시 하나 아니 다른 사람. 뭐 다른 사람. 그 사람 그 아버님이 한의사였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우리 아들 사주 배우러 갔는데 잘 부탁한다고. 근데 결국은 또 나중에 또 그 아버님이 또 내가 사주에 너무 빠지니까 또 사주를 못하게 했네? 그 명리문답이라고 젊은 애들하고 둘이서 하는 이야기한 거에서 걔야. 걔가 금수만 뒤지게 많고 무식상이 아마 확 없을 거야. 그래서 꼴통인데 똑똑하게 무지개 똑똑하더라. 걔가 젊은 애들 틀리긴 틀려. 늙은이 아니잖아. 저 늙어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래서 인정했어요 저는. 아니 41살이면 젊지. 아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학원 다니다가 학원 끝나고 여기 온 건데 거기 20대 애들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못 따라가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나중엔 났어요 그냥. 그래 나를 인정하자. 내가 머리가 이제 사주 학원을 다녔어? 사주 학원 말고 다른 학원 다른 말고 학원. 이런 거 말고. 그렇지, 사주학원 20대가 있을 리가 없지. 네, 거기 20대들 있는데 뭐 취업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컴활 배우러 다닌다고. 그거 수료했어요 저. 그거 오는 거예요. 어쨌든 틀려. 나이는 못 속여. 됐지, 회월? 네. 자, 그러면 해가요. 만약에 연치 이렇게 있을 때는 임수 투간네. 이거는 월주 중심으로 봐야 돼. 근데 뭐 비슷하게 봐도 상관은 없고. 근데 이제 비슷하게 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비슷하게 봐야 될지 이제 본인 역량이고. 자, 그 다음에 개수할 차례네. 개수. 너희 쉬었다 나오면 되겠네. 얘 토옥수네. 정관. 복수정관입니다. 무게합이네, 무게합. 글자들은 보면은 길심상생되거나 재화가 잘 된 팔자들이 글자는 잘 써. 특히 길신들의 상생 잘 된 사람들은 딱 정자 타입이고, 재화가 잘 된 사람들은 글자를 잘 쓴다기보다는 글자가 약간 좀 뭐라 그러나 좀 정형화된 글자에 있어요. 약간 각이 지거나. 나는 흉신이 쟁자가 된 고로 집어 많이 좋아졌다. 개수를 누가 했겠어요? 바보 아니야? 무게합이죠. 개수가 무술년에 무게합을 한다. 정관이다. 정관이 이제 간여지동으로 오는 거죠. 정관이 토국수로 간여지동으로 온다.
무기압을 우리가 이걸 오늘 스며든다고 이야기를 하죠. 스며든다. 융화를 하다. 이렇게 전혀 이질적인 존재의 결합을 의미하는 게 이제 무기합이죠. 개수라는 것은 음중이 음으로 저기 동떨어져 있는 거고, 무토는 그냥 중앙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죠. 개수는 참 어렵네. 개수 입장에서 무술련은 이거는 그죠? 스카우 발탁 뭐 유학의 의미도 있죠. 유학 어쨌든 뭘 멀리 떠나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 멀리 떠나도 개수함도 없지. 멀리 떠난 사람은 없구나 여기. 멀리 떠나다. 이게 스며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며드는. 보통 이제 무토가 개수가 무토를 보는 거는 이렇게 원래가 괴수라는 것은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인데 무토를 봤으니까 함께 움직일 시기가 됐다는 뜻이에요. 따로 독립된 부서에 있던 자가 같이 협동해서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거고, 홀로 떨어져 있던 자가 집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의미도 되고, 이거는 결합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개수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렇게 정관이라는 것도 소속을 의미를 하죠. 그러나 하나의 어떤 테두리 내에 들어가 있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가 무술년은 안전지대로 들어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지대로 들어가다. 보통 이렇게 뭐 사람들이 가끔 그런 거 묻잖아. 내가 저기 뭐 집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바깥에 나가서 나 혼자 해야 돼요? 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그게 이제 육신으로 이야기해 줘야 될 때도 있고, 외행으로 얘기해 줘야 될 때도 있고. 보통 무토 임수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무토 임수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무토 개수는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 있으라는 의미예요. 육신으로도 마찬가지야. 뭐 보통 뭐 우리가 편인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굶고 살으란 이야기니까 오시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정인 그러면은 집안에 있든지 아니면은 원룸 같은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숙집 같은 데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뭐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하나의 전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인이니까.
편인은 굳이 지가 자취방 들어가서 생쇼를 하는 게 편인이고 가끔 그런 거 물어볼 건데 아니 저희 딸이 편인격인데 자취방 안 들어가고요. 정인대원이 와서 하숙집 들어갔어요. 딱이네. 그러니까 정인 때는 그런 데 들어가는 거야. 네.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니까. 네. 정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외에 다른 거는 신경 안 쓰다가 정인이거든. 그러니까 정인도 게으르고 편인도 게을러. 네. 둘 다 똑같아. 둘 다 지가 하는 거 외에 다른 거는 다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게 인성이니까. 식사하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죠. 네 일 내일 안 가리고 다 하고 자빠졌으니까. 그래서 개수는 대체로 괜찮아. 개수는 대체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카웃, 뭐 발탁, 뭐 유학, 뭐 이 유학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토국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토국수. 우리가 이렇게 물이 좋네, 물이 달라졌네. 항상 이동성은 내가 토국수라고 했죠. 이동성은 토국수라고 했죠. 무토임수 토국수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 혼자 가는 거죠. 무토에서 토국수는 안정돼. 엄마가 따라가든지 아니면 친척집을 가든지. 그러니까 올해 개수가 뭐 외국을 간다 그러면은 어디로 보내면 친척집으로 보내야 된다고. 홀로 보내면 안 돼. 홀로 보내도 돼. 홀로 보내도 누가 걔를 이렇게 키워주고 먹여줄 거야. 그게 무토 개수니까. 개수고 이게 무호 그랬으면 의자로 갔다가 쫓겨나다거든. 토가 너무 왕하잖아. 무호 그러면은. 그럼 개수라도 무게합 돼도 쫓겨나는 그럼 거예요? 쫓겨나지. 개수가 마르는데. 그죠? 그렇잖아. 무호면은 무토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오하면은 조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율하잖아. 무토가 어떻게 무지하게 조율하겠지. 화생토 받아가지고. 개수가 오면 어떻게 돼? 개수가 말라 비틀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걱정하지 마. 한 달에 100만 원만 내갔는데 식단은 30만 원 나오는 거야.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근데 무술 같은 경우는 술토가 금능술을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개수가 무게합으로서 얼마든지 그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 무인이 되면은 이거는 더 골치 아프지. 무인 되면 이거는 팔려가는 거야. 팔려가는 거. 실종될 수도 있어.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은. 왜냐면 토국수도하고 인목에 설도 되거든. 개수가 설이 막 되지는 않아. 인목을 봤다고 개수가 설이 되지는 않는데, 일단은 무토하고 토국수를 했으니까 인목이 있으면 설까지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게합도 함부로 해가 될 일이 아니야. 뭔가 개수를 끌어줄 만한 금기가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지. 그게 없는데부터 무인 때 가면은 이거는 이럴 때 뭐 결혼 같은 것도 많이 해요. 무게합 때. 결혼 같은 거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가보니까 사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세도 아닌 거야.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돼. 그러면 개수는 무술년에 금의 한방이 중요하네요. 그냥 무술 자체가 금생수 하니까
팔자가 너무 조율하면 안 되겠지. 아, 네. 팔자가 너무 조율하면은 토사 쿠팽 당하는 거예요. 무게가 이렇게 우리가 이게 중경지압이라고 하나 이거? 아니다. 중경지압은 갑기가 중경지압인가? 이게 무슨 지압? 무정제. 무정지압 맞아. 무정지압. 정이 없다. 예. 무정지압. 왜 이걸 무정지압이라고 했지? 돌아서 무정지압이라고 했나? 어쨌든 개수는 팔자가 조열한지 조열하지 않은지 살펴서 조열하면은 스스로 어떻게 돼? 사지로 들어가는 꼴이죠. 합으로 이루어진 거는 사람이 인내하기 힘들어요. 거부하기 힘들어. 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극은 조심을 하고 우리가 극이 심할 때는 사람은 조심을 해요. 조심을 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본다고. 생이 잘 되는 해는 사람은 충분히 조사를 해보고 가요. 생이라는 것은 알아보고 두들겨보는 거거든. 생생이 잘 되는 해는. 근데 합이 되는 해는 묻지마예요. 묻지마 투자. 아니 애인이 뭐 하자는데 뭐 그 의심하겠어? 아닌 것도 기라고 지가 하지? 그래서 항상 이게 뭐 지금은 무술 내가 이렇게 좋게는 이야기했지만은 이거 좋다고는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관이 이제 간해지동으로 지나치게 왕하다라는 게 문제죠. 그거는 과중과로지 뭐. 그거는 과중과로지 무술. 임수는 무술이 들어가면 이제 평관이죠. 평관. 임수의 과중가로와 임수도 평관이 과중가로 하겠지. 개수의 과중가로와 우리가 일의 과중 우리가 보통 흉시는 일이 힘든 과중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시는 업무 중요성에 대한 과중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려. 우리가 귀신이 왕하잖아요. 귀신이 왕하잖아요. 이거는 일의 성격의 문제예요. 책임의 문제가 더 크다고. 우리가 귀신이 왕한 사람들은 자기의 말 한껏, 뭐 이렇게 펜 때 한번 잘못 굴리면은 큰일 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흉신 같은 경우는 업무가 많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서 쉴 시간이 없다가 흉신의 과중가로죠. 물론 대부분이 섞여 있죠. 과하면은. 해결은 상관의 식신이 왕하죠. 쟤는 원래 뭐죠? 상관. 업무량의 과중가로죠. 업무량의 과중가로. 식신도 뒤지게 왕해. 중요성에 대한 과중가로 두 가지가 다 있네. 쟤는 비중이 똑같아. 월지는 상관이고 다른 데는 식신이니까. 그러니까 흉신이 왕한 팔자들은 뭐가 잘못되면은 하루 날밤 더 까면 되는데
귀신이 왕한 사람이 뭐 하나 잘못되면은 원팡 물어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교가면 이제 내년에는 이제 뭐 귀신이죠? 내년 귀신 들어오니까 쟤는 업무량이 많아서 걱정인 거야. 업무 비중이 커져서 걱정인 거야. 업무 비중. 사장님이 더더욱 놀러 다닐 것 같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년에 임수한테는 건강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개수한테는 업무 안배 좀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임수는 어차피 체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둘 다 벗어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라고. 말이라도. 둘 다 벗어날 필요는 없다. 임수는 평관이니 육체적으로 힘들고, 개수는 정관이니 뭐죠? 나는 대리인데 무슨 역할을 해야 돼? 화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통 관이 들어올 때는 자기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 월급 같은 것도 보통 인상이 되죠. 이렇게 건물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월세 같은 거 올리는 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관운에 하는 거죠. 그럼 개수가 무술년에 뭘 해야 돼? 인상을 해야 될 때가 맞죠. 그것도 그것도 뭐 봐가면서 해야 돼? 조율한지 안 조율한지 보고 하라고. 조율한 팔자가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나가겠죠. 그러면 올해 개수인데 무기압이 돼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원래 조율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물어보더라. 안 그래도 직업운이 어떨까요? 이렇게 관대운이 오니까.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옮기면 토사구통되는 건가요? 그렇지. 무술년이 왔으니까 이제 금생수라는 좋은 조건을 보고 가려고 하는 거겠지.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근데 원래가 그렇게 돼 있는 팔자지. 그리고 원래 팔자에 무기압이 돼 있는데. 네. 근데 5월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조건이 이제 무기압이 온 거지. 무술년 같은 그러면 경우는. 꼭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글로 가려고는 하는데. 참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대우는 금대운이더라고요. 아, 그럼 괜찮지. 그럼 오히려 무술년이면은 그쪽으로 가도 돼. 만약에 금대운이 아닐 것 같으면은 결국은 자기 복이 아니란 뜻이거든. 모든 건 자기 사제의 환경 조건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운에서 와봐야 소용이 없어. 운에서도 받쳐줘야 돼. 개수됐지? 그죠? 아,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이 지긋지긋한. 저번에 너무 오래 했어, 이거. 자, 5월. 너무 오래 했어. 욕도 많이 먹어.
배고 욕을 먹어야 되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예전에 그런 거 안 들으셨잖아요? 그런 거 아니, 예전에 욕한 사람이 없었어. 안 들으셨어요? 괜히 센 척. 나는 안 흔들리는 척. 사람들은 다 원래 척척하잖아. 아닌 척. 사람이 남이 저한테 욕을 하든 쌩을 까든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제왕자나 식상에 왕한 사람들이 그 외에는 신경 쓰고 살아. 너 식상에 왕하니까 남이 쌩을 까든 말든 신경 안 쓰거든. 못 먹기는 싫어요. 그거 당연하죠. 그러면 욕먹는 욕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럴래? 욕을 먹어도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싶은데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욕 안 먹는 최소한의 방법이 없을까 살피는 거죠. 그렇지. 그게 이제 식상과 쟤들이 하는 짓이야. 식상과 쟤들이. 욕을 먹으면은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그걸로 멘붕이 되거나 하지는 않지. 자월. 자는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습니다. 무술은 토국수, 금생수를 합니다. 해월의 무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과정적 측면이라고 봐야 돼요. 과정. 내가 이때까지 뭘 해왔고 그 일의 결과가 지금 어떤 식으로 나왔다. 이런 게 술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 해월 같은 경우는. 근데 자월은 그런 개념이 아니야. 자월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성과를 만들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마무시한 속전속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한, 권력, 이제 권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여기는 권한, 권력을 가지다는 뜻이에요. 자월생이 팔자에 만약에 무술이라는 글자 하나만 있어도 권력을 잡고 내놓지를 않아. 이게 토국수 금생수를 하는 거거든, 술토가. 근데 술토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집약된 거라고 했죠? 집약된 거. 집약된 거기는 한데 술토라는 것은 아직까지 정제되지 않은 거예요. 정제되지 않은 거. 정제되지 않았다라고 이해가 되려나? 술토는 그래도 나름대로 정제된 건데 집약되고 정제된 건데 자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풋내기에 불과한 걸 이야기해요. 다 그렇지 뭐. 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술을 이렇게 가는 거니까 술토라는 것은 내가 쓰기 좋은 재료란 뜻이지만은 자수 입장에서 술토라는 것은 혼동 그 자체야. 혼동 그 자체. 그래서 보통 자월에 이렇게 무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야. 운동선수가 이렇게 골프 선수가 골프를 잘하는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월 무술은
그거 하나만 딱 교정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겠죠. 그래서 내년에 자월생은 그게 뭐 좋다 나쁘다 말은 못하겠지만은 큰 직책, 큰 게 책임 뭐 이런 거를 자기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죠. 운에서 왔으니 내 팔자에 무토가 있었으면은 예상했던 일이 될 것이고, 없었으면은 전혀 생뚱맞은 일이 나한테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기회야, 이거는. 이미 사실 자월생이 술토만 봐도 먹잇감이 온 건데. 자월생 입장에서 제일 먹을 게 많은 게 술토죠. 가장 먹을 게 많지. 방향성이 없으니까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유금이나 신금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있잖아, 방향성이. 그냥 자수를 신자, 금생수, 유금이 그냥 자유, 금생수, 이건 방향성이 있거든. 이거는 그냥 같이 협동, 협조, 동업자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좋아. 자수 입장에서 유금, 신금 보는 것도 좋아. 유금은 완성된 거를 가져왔죠. 이거는 유통만 하면 돼. 신금 같은 경우는 지도해달라고 하니까 지도 편달해달라는 게 신금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잡아먹으면 돼. 근데 술토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어떻게 재료 준비 다 해와가지고 요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술토 같은 경우. 자수 입장에서 술토라는 것은 참 괜찮은 거죠. 저기 좋은 땅이 있으니까 자본금 조금만 대시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런 게 술토거든. 그런 걸 보는 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술이라는 게. 더군다나 무토까지 있다는 이야기는 토국수까지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워 삶아서 무리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좋구나. 내년에 베트남 상황 비싸긴 하다. 베트남 무토도 있고. 안 할 수가 없네, 보니까. 경술생이. 그럼 내년에 터 없는 자월생은 생뚱맞은 일이 발생을 하는 게 자기가 안 하던 어떤 일을 토흡수하러 간다는 그렇지, 거죠. 갑작스럽게. 그거는 이제, 네, 그거는. 멀리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이동은 있는 거죠, 선생님. 그거는 뭐 이동? 네, 이동, 무술이 자수를 봤는데 이동이 크지는 않아. 크진 않아요. 크지는 않아. 근데 임수가 투관돼 있거나 이러면. 그거는 크지. 크죠? 그러니까 자월생에 임수가 투관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토가 오히려- 없어요. 토가 없는데 이동할 그게 지금 변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가게끔 가기는 가기도 갈 거고, 어쨌든 직급적으로도 이렇게 최소 한 등급 이상 올라가는 거. 올라갈 수 있지. 그래서 내년 자월생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쁠 것이다. 공부해가며 배워가며 적응해가며 정신없이 한 해를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될 거다. 내년은 자월생의 한 해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는 자수가 있는 자도 올리브가 자수가 있네. 걔 임수까지 있네. 걔 내년 승진하겠네. 효주도 자수 있지. 또 누가 자수 있나? 총 3명이네. 효주, 베트남, 올리브 자수 있는 사람. 인자생들은 다 되는 거예요? 응. 내년에? 그러네. 임자생들 내년에 무술년에 이동수가 상 받겠는데? 상을 받든지 뭐 내년에 임자생들은 뭐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무지하게 좋은데 임자생들. 이참에 광고는 아까 임자생 들어오라고 내가 잘해주겠다고. 일단 자월생은 무술, 기회, 해자 쪽으로 가니까 긴 장기전을 해도 괜찮잖아요. 무술이라는 건 자체가 장기전이지 그냥. 근데 그 다음에 쭉 아, 몇 년짜리 당분간은 나가더라고요. 네. 거기도 4, 5년이야. 장기전이지. 자월생들. 자수는 무술 보는 만큼 좋은 게 없지. 아, 그래요? 임자 일주도 내년에는 굉장히 좋다고. 아니 굉장히 좋다고는 하지 마. 그러다가 굉장히 안 좋으면 나도 못 자라고. 아, 네. 우리 목 없는 인자일주 좀 어디 있다 비겠지 내가. 아니 임자일주 같으면 이제 평관이잖아. 평관으로 해서 토국수로 오는 건데 그건 많이 달랐어. 그게 과연 좋다고 이야기를 딱 할 수는 없고 그거는 자기가 졸지에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뜬금없이 뭐 이렇게 빚을 갚는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일적으로 임자일주가 좋네 마네라고 이야기는 못하지. 아, 저희 사장이 임자일주라 제가 가서 시가관리 하는 건지 아니면 민폐를 끼치는 건지. 사장님 임자일주라서 사장님 임자일주인데 무술이 온다라는 거는 평관의 토국수라. 평관의 무술의 토국수라. 좀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니네 질문을 네가 민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손님 층이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네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뜻이야. 그게 동네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손님 층이 지금보다 좀 더 이렇게 레벨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까다로워지기도 한다는 뜻이거든. 수익은 너나 그만큼 더 관리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는 뜻이야. 그게 평관의 무술의 토국수의 의미거든. 그게
우리가 손님을 보통 이제 관살로 보죠. 손님을 관살로 보는데 그렇게 토국수로 온다는 이야기는 단골 중심의 장사라는 뜻이고 다른 안경점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뭔가 차별화시킨다는 의미도 되고 근데 뭐 그게 안경점이 차별화되면 얼마나 차별화되겠어. 뭐 특별히 뭐 기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 거기서 거기잖아. 그 이제 뭐 가격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뭐 하나 덤으로 더 끼워주든지. 편관이 덤으로 끼워주는 건 아닌데. 다른 데서 그렇게 많이 판매 안 하는 걸 판매를 하려고 애를 써서 제가 그걸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뭐 그런 거 하는 거야. 미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지 맞아. 그런 거라고 그렇지. 차별화시키는 전략을 나가는 거니까. 저는 베이스만을 항상 기본을 두고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귀걸이, 목걸이 다 붙여가지고 하는 사람이라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패션 아이템이지. 그런 거를 무술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작정을 하고 하겠다라는 그 사람 작정을 하고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 지배력을 넓히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려면 이제 그 무술년을 어느 정도 내가 담보할 만한 정도의 뭐 인왕 이렇게 인성으로는 커버를 하든지 제일 무식한 게 근으로 커버하는 게 제일 무식한 거니까 니를 쓰려고 하는 걸로 봐서 근황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임자 간연 일주겁제 일주겁제구나. 근데 일주겁제들하고 그 토국수가 일주겁제 토국수 된 사장하고 일하기가 힘들 건데 그런 사람들은 꼭 뭐 내가 다 해놓고 난 와가지고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식으로 참견하거든. 내가 해놨던 계획을 다 틀어버려. 일주간이지등이 그런데 특히 임자 같은 경우는 좀 심하지. 우리가 수가 그렇게 간이지동으로 왕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길이 없다죠. 대충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왜 이건 안 해놨냐고 이야기하는 게 임자거든. 뭐 어떻게 일하려고 그 사장님. 이틀 동안 스팀이 빡빡 나오는데 안 되겠으니까 얘기는 했어요. 나랑 했을 때 도저히 안 하고 답답하면 얘기하시라고. 나도 지금 안 되는 거 느껴지고 있으니까 얘기하시라고 했는데 던지질 않네요. 지켜보고 있어요. 뭐 던지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한다는 이야기고 종업원이면 말 따라야지. 뭐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거거든. 임자의 무술이면은 내년에는 내가 열심히 할 테니 넌 더 열심히 해라 이거거든. 피곤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이 나야 되죠. 수익이 나는 거는 뭐 이렇게 금액 그 정도는 나겠다. 임자 정도만 돼도 나긴 나는데 결국은 금의 향방으로 봐야지. 금이 어느 정도 힘을 받고 탄력이 있어야 그게 수익을 충분히 낸 쪽으로 가지. 어쨌든 내년에 자월은 자수만 있어도 뭔가 일을 한판 크게 벌릴 만한 팔자들입니다. 임자가 있다면은 체질 개선, 뭔가
단순한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 바꾸려고 하는 무리수를 감행을 하겠죠. 올리브는 쟤는 내년에 진짜 저 정도 같으면은 저 정도 뭐 이 회사도 설립할 만한데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이건 그런 이야기는 안 하디? 지가 안 하더라도 다른 데 와가지고 다른 데서 야 너 뭐 여기서 뭐 고문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이사 줄게 뭐 그런 거 할 만하거든. 저렇게 임자 이민 무자 신유인데 이제는 무토가 토를 저수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죠. 전혀 제어하지 못하죠. 내년에 간이지동이 왔으니까 제어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다 땡치우는 거지. 제어를 못했잖아. 제어를 하고 있었는데 무술이 왔으면은 접수를 하는 거고. 제어 못한 거 보이지, 저 올리브. 무토가 힘이 없지? 없어요. 임수가 뒤지고 왕하지 16까지. 무토는 맞대가리 같다고 저거는 그냥 지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무술은 끝자락이에요. 누가? 올리브. 무술 대운이? 네네네. 무술 대운이 왔어. 그럼 내년에 제대로 때려치고 나오겠네요. 1, 2년 후에 정리되는 거예요. 내년은 무술 대운이 왔었구나. 그러면 재활을 하고 있었네. 근데 내년에 무술년 오면서 정리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무술 대운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 그냥 지가 대장하면 되는 거고, 지가 대장하고 다 그게 접수하고 매출 올려주면 되는 거고, 독서가 잘 되니까. 내년에 무술년 어쨌든 딴 데로 갈 것 같아. 우리 봐도. 다음에는 정유대운이네. 네, 다음은 정리되는. 정유대운이네. 기회년부터 정리되는이에요. 투국수 잘 되다가 이제 투국수를 놓고 살겠다. 실업자들이 딱 좋은데. 좋네, 실업자 되면. 시집가들이다. 실업자 하면 돼. 딱 좋아. 주부. 팔자도 그렇게 생겼잖아, 실업자로. 저런 팔자는 그냥 돈 관리는 해주고, 뭐 그런 건 해주고. 임수 2개가 돈 관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보가 맡기는 거지, 돈을. 근데 돈 관리 잘해. 임수가 2개라는 거는 내 돈 관리는 못하지만은 다른 사람 관리는 정말로 잘한다는 뜻이거든. 재화가 잘 되면은 내 돈 관리를 잘하는 거고, 오히려 다른 사람 돈을 내 걸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 팔자는 재화가 안 되잖아. 다른 사람이 손해만 보면은 내 돈까지 박아서라도 그 사람 돈을 보존을 해주는 거라고. 얼마나 돈 관리를 잘해. 뭔지 알겠어요. 쟤는 어마어마한 일꾼이야. 임수가 저렇게 2개가 있으면 저런 사람은 옆에 두고 써야 회사가 번창을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만 보면은 한번 붙잡고 안 놓으려고 한장을 하잖아. 자기는 죽어나고. 얼마나 좋아. 마누라감으로도 최고지.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연대해서 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자고 늘어난 사람들이 많네. 여기 뭐 따지면 다 호구들이지 뭐. 따지면 나도 호구 아닌가? 뭐 나도 호구지. 호구 밑에 호구들이 있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쉬운 강의 같기도 하대. 어려웠다 쉬웠다를 막 넘나들 거예요. 어떤 건 막 쉽다가 임수 이런 게 할 때 쉽잖아. 쉽다가 이제 막 또 상상상 들어가면 머리 터졌다가 왔더니 내가 봐도 이게 일관성이 없어. 이제 무술 강의 다 끝났네? 선생님, 청간의 무기는 토국수를 하죠. 지지의 진술총리는 안 해. 토가 아니니까 뭐 미토는 토긴 맞아. 미토? 미토는 토지. 미토가 그러면 지지의 수를 어쨌거나 토국수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럴 상황이 처해 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식으로 판단하나요? 미토가 토국수를 한다 그러면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청간의 토국수는 전략적인 거고 지지의 토국수는 안정적인 거지. 간단히 이야기하면 청간의 토라는 것은 외부를 향해 가 있는 거니까 뭔가 돈을 끌어들이거나 돈 벌 전략을 세우거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지지의 미토의 토국수 같은 경우는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터전 속에서 내 거를 이렇게 취해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지토, 미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토가 직장형, 안정형이 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미토의 토국수라는 게 모험을 안 해요. 검증되지 않는 거는 안 한다고. 만약에 미토에 임수가 있어도 이렇게 이것도 토국수라고 보면 돼. 미토에 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업무 자체는 이 사람 업무 자체가 대단히 광범위한 사람이야. 미토에 임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렇지만 정해져 있는 업무 틀 속에서 광범위할 뿐이지 모험을 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야. 무기가 무토나 기토가 있는데 임수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가 돈 되고 뭐가 된다 싶고 무조건 던지는 사람이지. 그 차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무기보다는 미토가 훨씬 낫다고 봐야 되겠지. 안정적인 측면에서. 선생님, 그러면요, 그 해월이 이제 무술이 들어오면 계속 발전하는 이제 해가 그렇지. 되는데, 뭐 만약에 기미가 있던 사람이, 해월에 기미가 있던 사람이 무술이 오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이제 더욱더 속도를 내는 거지. 더 속도가 되는 그렇지. 거예요? 무기가 있던 사람은 원래가 아니, 해월 기미가 있던 사람. 기미로 이렇게 해월에 기미로 알짜나 잘 이렇게 골라서 먹던 사람이 무술이 올 경우에 어떻게? 그런 것들은 다른 방향을 잡는 이제 거지.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그렇지. 거예요. 이때까지 그냥 자기 분야 말고 이렇게 다른 분야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발전이 이제 금생수의 발전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판을 바꾸는 거지. 판을 바꾸는 그거는 일시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1년짜리로 그냥 일시적으로 바뀐다고 말해요. 그러다 그냥 헤매다가 돈만 까먹고 한 해 보내는 거지. 오히려 그럼 그런 사람은 손해네. 어떻게? 근데 이제 그런 게 문제는 기토가 무토를 봤으니 네. 그 음량이 짝으로 온 거거든. 그러면은 일단은 자기는 자기 일과의 업무 연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네. 짝으로 온 거니까. 항상 그래, 정관이 편관이 있거나 네. 뭐 이렇게 식신이 상관이 있거나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와 관련 업무적인 사람이거나 같이 잘 아는 사람들의 소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일을 도모를 하거나 한다고. 뭐 근데 그런 것도 1년짜리에 불과한 거지. 그렇게 하다가 시간 보내고 돈 까먹고 땡. 만약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무술 대운이라고 하는 새로운 판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제가 쏙쏙 빼먹는 거 봐도 돼요? 무술 대운 같으면은 지금 직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될지, 병행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이 생기겠지.
그게 이제 그쪽으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이제 사주를 봐야 되는 거고. 대운에서 오는 거는 나의 직업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고, 연운에서 오는 거는 그런데 그냥 관심을 잠시 둔 것뿐이지. 그게 음양짝이라서 그런 거예요. 음양짝이라서. 그러니까 보통 그 사람들이 그런 거 할 때 그러는 거야.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다른 걸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되나, 보통 그런 고민을 시작을 하지. 사람들이 다 시작을 할 때 그렇게 해서 고민하지 않나? 뭘 다른 거 하는 이유는 똑같아.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만 하기는 불안하니까. 그 혼잡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항상. 안 그래도 그러니까 저도 천간에 기토가 있는데 무술연이 오니까 벌써 혼잡이 일어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네네. 그렇게 해서 이것과 연관된 뭔가 다른 구상을 한번 해볼까 자꾸 생각이 글로 가거든. 네, 맞아요. 1년짜리라니까. 그러면 선생님 상담해 주실 때 그런 거에 혼동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1년짜리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1년짜리입니다. 헤매시다 제자리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막 다른 거 안 하면 불안하고, 막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심정은 이해는 하나. 그게 냉정하게 당신이 지금 현실을 따져봤을 때, 그럴 때는 그 사람한테 당신이 그걸 함으로 해서 생기는 이익과 시간에 비해서 얼마나 당신이 돌아올 게 있는가라는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돼. 그러면 사람은 잘 모르거든. 지가 이게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체크를 해주면, 아, 그렇군요 하고 그 사람이 알아들어. 그래도 포기 못 하겠는데, 그러고 돌아가긴 하는데. 나는 그런 거예요. 나는 설명해줄 만큼 해줬다. 하고 안 하고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해서 당신한테 큰 손해가 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1년 어느 정도 허송세월 보냈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고, 그래도 해보고 나서 후회하시든가,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그러면 사주 왜 봐요 또 그러지? 웃자라고 나오고. 알긴 알았잖아. 뭐 하는 건지. 무슨 일이 생길 건 알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제 사주는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작업이야. 왜? 팔자 못 바꾸잖아. 못 바꾸니까 그냥 왔는데 돼요. 안 되면 이야기하고 못 보내잖아. 설명해주고 사람이 뭐 3년 후에 될 거예요, 4년 후에 될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야. 그런 말 참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은 되든 안 되든 3년 더 할 거다. 그 다음은 모르겠다. 그때 와라. 이게 상식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없어, 거의. 중간에 변경이 되든지 포기하든지 끝까지 갔다가 실패하든지 열의 9은 그렇다라고 봐도 돼. 어떻게 보면 점쟁이 잘하는 방법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이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 돼. 나는 참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손님한테 되는 방법을 만들어 주려고 용을 쓰는데 쉽지가 않아.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에서는 정상입니다. 배우자 복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있다고 해야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있다고 해야지. 아니 이게 20대 중반의 애가 와가지고 배우자 복 있어요. 근데
넌 배우자 복이 없어 그러면은 안 되지. 계속 그 얘기 들었는데요?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대부분 그렇게 하지.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제가 그 상담을 올 때 20대 후반이랑 왔을 때 배우자 복 없다고 대부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나 조금 바뀌긴 했어. 아 근데 결론은 안 했는데 이 남자가 그 구치소까지 가고 좀 뭐라 그러지? 좀 그리고 가지고 행복하는 사람이 목매 달아 죽고 막 그런 무서운 일들 막 벌어지고. 궁합 보러 갔었나 보네. 네. 당연히 그건 제대로 말해줘야지.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잘 봐요. 그거는 근데 애지간하면은 근데 아직까지 만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못 헤어진대요. 결혼은 안 했어요. 몇 년째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오래됐어요. 쩐적 때문에. 그 말고요, 저 말고 아. 같이 왔던 그 어린 친구가 20대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 맞아. 이건 정말로 배우자 복이 정말로 없다. 그런 거는 이야기를 해주지. 배우자 복이 그렇게 말을 잘 안 하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스스로 자립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혼자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뭐 외로움 탈만한 분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좋게. 그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이 남자 아니라도 대기표 들고 남자들 준서 있다고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없는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아. 그럴만한 거.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금기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 정도로 해서 이야기를 해서 돌려보내줘야지. 너는 배우자 복 없어. 2번 결혼해야 돼. 그거는 예의가 아니지. 그렇잖아. 의사도 환자 보고 너 한 달 있으면 죽어. 집에 가서 조용히 살아. 이렇게 안 하잖아. 똑같은 거야. 그거는 상담을 하는 자세의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중간한 거 있어. 배우자 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거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좋다고 해줘야 돼. 안 그래? 나쁘다고 할래? 무조건 좋다고 해줘. 그거는. 그래서 어렵다. 어쨌든 뭐 다시 생긴 대로 상담을 해. 상담도.